담양의 누정 산책. 봄을 상징하는 여러 곳 가운데 동백꽃만큼 징하게 살다 간 곳이 또 있을까요? 양광모 시인의 동백이란 시입니다. 한 봄날이어도 지는 놈은 어느새 지고 피는 놈은 이제서 피는데 질 때는 한결같이 모가지째 뚝 떨어져 이래봬도 내가 한때는 꽃이었노라. 땅 위에 반드시 누워 큰 소리치며 사나울 쯤 더 뜨거운 숨을 몰아쉬다 붉은 글씨로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징하게 살다 가네. (3월) 말 1박 2일로 전남 담양의 누정을 다녀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동백꽃과 어우러진 누정이 마음에 와 닿더군요. 이게 답사 여행의 묘미겠지요. 이번 답사 코스입니다. 평소에 자차로 다니다 기차와 렌터카를 이용했습니다. 여러 곳 가운데 원림의 으뜸인 담양의 소세원, 동백나무 한 그루가 마음을 헤집어 놓은 광주의 환벽당과 담양의 명어콘을 소개합니다. 원림의 으뜸이라 불리는 담양 소세원. 처음 소개할 곳은 담양의 소세원입니다. 누구나 원림하면 먼저 떠올리는 곳입니다. 소세원은 들어가는 길부터 예사롭지 않고 허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 한 조각, 나무 한 뿌리가 다 제 역할이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바람조차 그렇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댄잎 소리가 깨끗하고 시원합니다. 소세원은 양산보가 기묘사화로 세상을 등지고 낙향하여 지내던 곳입니다. 당지 소세원, 시경정, 환벽당을 거점으로 송순, 김인우, 정철 등 수많은 문인들이 교류하던 명소였습니다. 소세원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대봉대를 중심으로 계곡을 건너기 전 계류 너머의 광풍각, 그리고 살림집인 제월당 구역입니다. 대숲을 지나면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대봉대입니다. 봉황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의미로 봉황이 서식한다는 벽오동 나무가 그 앞에 심겨 있습니다. 거기에 앙증맞을 정도로 예쁜 담장인 오곡문과 애양단이 이어집니다. 담장 아래를 터서 계곡의 물줄기를 흐르게 한 모습은 소세원 원림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계곡 사이 좁다랗게 놓인 나무다리를 건너면 광풍각이 있는 구역입니다. 소세원의 중심 건물인 광풍각은 주위 자연과 어우러져 사시사철 주인공의 자태를 뽐냅니다. 살림집인 제월당 구역도 아기자기합니다. 제월당은 주위의 담장을 두르고 가장 높은 위치에서 소세원 전체를 조망합니다. 정말 소세원은 자연과 사람의 손길이 조화를 이룬 원림의 으뜸입니다. 봄날 노란 산수유꽃과 붉은 동백꽃이 어우러진 광주 환벽당.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환벽당입니다. 환벽당은 담양의 시경정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광주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담양의 가사문화권과 더 밀접합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 송수는 시경정과 환벽당은 형제와 같은 정자라고 했고, 소세원, 시경정, 환벽당을 이 지역 대표적인 세 명승으로 지칭했습니다. 환벽당이란 말대로 옷걸이를 두른 듯 주변이 아름답습니다.
뒤로는 오래된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앞으로는 배롱나무 꽃이 장관을 이루었다는 맑은 물줄기에 자미탄이 흐르고 그 너머에 무등산에서 성산에 이르는 산줄기가 파노라마같이 이어집니다. 거기에 봄날 빛바랜 노란 산수유꽃과 징하게 살다 삶을 마감한 붉은 동백꽃이 오래도록 시선을 붙잡습니다. 천상의 화원으로 불리는 담양 명옥헌.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명옥헌입니다. 명옥헌은 소세원, 시경정, 환벽당처럼 당대에 널리 알려졌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담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입니다. 명옥헌 하면 누구나 먼저 배롱나무를 떠올립니다. 여름날 연못가의 오래된 배롱나무에 꽃이 만개하면 천상의 화원이 됩니다. 명옥헌은 효심의 산물입니다. 오이정은 아버지 오이도가 자연을 즐기던 곳에 누정을 짓고 연못 주위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5년 만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을 담아 지은 곳이 바로 명옥헌입니다. 명옥헌은 어디서 보나 눈이 즐겁습니다. 특히 누정에 열린 방문, 마루와 기둥 처마 사이로 보이는 모습은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여름날 배롱나무 꽃이 만개할 때 가장 아름답지만 봄날 붉은 동백꽃이 만개하여 모가지째 뚝 떨어져 있는 모습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